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투스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투스뿐만 아니라 EBSI 수능영어 인강, 그리고 마더텅 인강, 그리고 대치강 안국점에서도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전에 사과나무 목동 지점에서도 이제 고3을 가르쳤었고요.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한국과 뉴질랜드 둘 다 종교사 교원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 제가 나온 학교가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이라는 이제 교대, 초등교육을 제가 전공을 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소개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제 수업의 어떤 특징적인 것을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저는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이런 전략을 가지고서 이제 학부모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이투스에서 제가 많이 이렇게 보여드리게 될 수업의 전략 중 하나가 X등급이 2등급 되는 그 어떤 순간을 먼저 함께 하도록 할 겁니다. 자, 물론 여기서 2등급이라고 하면 뭐 1학년, 2학년 그 수준이 아니라 고3 수능, 고3 모의고사 수준의 그 지문을 2등급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지금 3등급을 받고 있든 혹은 좀 불안정한 2등급을 가지고 있든 간에 어쨌든 이 고3의 수준의 지문을 가지고 2등급을 내가 맛본다라는 것이 정말 큰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X등급이 2등급이 되려면은요, 아주 중요한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그 전략은요, 무엇을 이용해서 하는 거냐면 바로 영어 시험이라는 것이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가 절대평가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자, X등급을 2등급을 맞추는 거에 제가 온 전력을 다하게 될 텐데요. 자, 우리 2등급 하면요, 80점이어도 2등급이고 89점이어도 2등급이죠. 자, 그래서 80점 이상만 맞으면 2등급이에요. 자, 그리고 이 2등급을 내가 한번 맞아봤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이제 남은 해 동안은 1등급을 위한 어떤 그 전략을 또 피면은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2등급 80점을 맞을 수 있는가라는 전략 중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일단 선택과 희생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자, 무언가는 선택을 해서 집중 공략을 해야 될 거고요. 자, 무언가는 희생을 해야겠죠. 그래야 80점 이상이라는 점수, 2등급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보게 되실 텐데요. 자, 일단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바로 오답률 베스트 유형인데요. 항상 매해 시험을 치면 이렇게 오답률 베스트 유형들은 항상 똑같아요. 바로 여기 있는 1번부터 4번까지 여기 이제 유형들이거든요. 자, 바로 빈칸, 네 지문이 항상 나오죠. 이 네 문제 빈칸 10점과 그리고 문장 삽입과 글의 순서 이 두 가지 굉장히 좀 어렵죠. 그리고 어법 한 문제, 어휘 한 문제 정도를 잡게 되면 이게 전부 합치게 되면 대략 26점이 나옵니다. 자, 그럼 100점 중에서 이 26점을 다 포기하게 되면 74점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는 또 잡고 가야 돼요. 그건 바로 빈칸이 될 건데요. 자, 빈칸도 우리가 두 문제 정도는 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빈칸까지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그 문제 유형이 뭐가 되냐면요. 바로 주제, 요지, 주장, 제목, 신유형. 그리고 플러스 아까 방금 보았던 이 오답률 베스트에 드는 빈칸까지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물론 듣기 문제는 다 만점이라고 치고 그 외 도표나 안내문처럼 아주 쉬운 유형들은 당연히 맞는다고 친다면 그러면 우리가 남은 요 유형들만 확실히 내 걸로 만들면 완전한 우리 2등급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유형들, 내가 지금 선택해야겠다라고 했던 그 유형들을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대의파악 유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어라고 하는 요 유형에는요. 사실 크게 이 대의파악이라는 유형과
그리고 간접 글쓰기라는 유형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 중에서도 내가 대입학이라는 이 유형만 잡게 돼도 2등급이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 커리큘럼을 다 따라와서 2등급을 맞고 나서는 간접 글쓰기 유형을 통해서 이제 1등급을 다지면 되는 그런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형별 독해 대의학 편을 가장 먼저 마스터를 찍으셔야 2등급을 맞는 그 어떤 기쁨을 하게 되실 텐데요. 자, 유형별 독해에 대해서 그럼 그 대입학이라는 거 그냥 열심히 해석해서 내 걸로 만들면 되지. 그냥 해석하면요, 이건 그냥 아무 메리트가 없어요. 제 수업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8가지 전략을 이용해서 이 유형별 독해를 다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저랑 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 가지 전략 중에서도 전략 1번을 사용하는 제가 그 예시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특히나 우리 아이가 아이나 혹은 내가 이과적인 특성이 강해. 내가 수학은 너무 잘하고 물리 너무 잘하는데 영어 점수가 안 나와.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자, 그런 친구들은 이런 전략을 이용해서 적용해서 문제 정답을 내가 맞추게 되면 너무 재밌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특히나 좋아하는 그런 수업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맛보기 전략 1번 통념 깨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이 지문을 보시면은요, 요 긴 지문을 읽고 우리는 정답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 이걸 전부 다 읽고 있으면요, 되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고 대의 파악이 굉장히 힘들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지문을 딱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을 잡으셔야 되냐면, 제가 클릭을 하게 되면 빨간 펜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보실게요. 그렇죠. 여기 부분에 지금 빨간 펜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이 빨간 펜이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여기 부분만 다시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이 문장 2가지가 남게 됩니다. 자, 요 유형은요, 딱 글을 읽자마자 there has been a general belief라는 일반적인 믿음이 있구나 라고 시작을 하죠. 그럼 쌤, 여기서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통념이라고 하는 것인데, 통념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마지막에서 우리가 통념을 깨야 돼요. 그래서 이 통념을 깬 문장이 이 글의 대입학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주제나 요지, 제목 같은 그런 유형을 우리가 맞출 수 있는 포인트가 되거든요. 자, 그럼 선생님이 아까 앞에 여기 있는 검은색 글자는 아무것도 안 읽었거든요. 그러면 이 빨간색 글자 여기 딱 2군데 여기를 읽고서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제 사고 과정이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을 딱 접했어요. 봤더니 와, 일반적 믿음, 통념이라는 게 있구나. 자, 그 통념이라고 하는 것은 즉 어떤 거냐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a way, 어떤 방식인데 reducing violence라는 폭력을 줄여주는 방법이 스포츠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통념은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줄여주는 것이구나 라는 게 통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스포츠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폭력을 줄여준다라는 건 그치? 나쁜 걸 줄여준다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글의 이제 필자가 말하기를 통념이라는 게 있어. 자, 우리 사람들은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믿어. 스포츠라는 게 폭력을 줄여주는 좋은 거야 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 통념은요, 늘 깨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깨지는 문장이 제일 마지막 문장이었죠. so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어떤 사이비라는 사람이 이 conclusion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런 유명한 사람이요, 무슨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 결론은요, 팩트가 되죠. 자, 그럼 이 팩트가 바로 통념을 깨는 문장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내용은 당연히 뭐겠어요? 스포츠가 좋은 게 아니라 스포츠는 사실은 나쁜 거야 라는 말로 뒤집어 주게 될 거다라는 말이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이런 competitive sports라는 전투적인 스포츠는 not alternative to war, 전쟁을 대체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 but 뭐래요? rather a reflection, 반영을 해주고 있다고 하죠. 같은 이런 공격적인 충동, 자, 인간 사회에서 공격적인 충동을
반영해 주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반영을 해주고 있더래요. 자, 뭐를 반영해줘요? 이런 공격성, 그치? aggressive impulse라는 이런 공격성을, 즉 여기서 공격성은 뭐겠어요? 위에 있던 폭력성을 다른 말로 한 얘기겠죠. 그래서 공격성이나 혹은 이 폭력성이라는 것을 오히려 반영을 해주더라. 자, 그러면 스포츠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치? 나쁜 거죠. 그래서 스포츠는 오히려 이런 폭력성을 반영해주고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뒤집었구나. 아, 통념을 깼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이 지문을 읽을 때 분명히 빨간 색깔 글자가 들어간 요 포인트만 읽었는데도 답이 충분히 나오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이 빨간 부분을 찾는 연습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검은 글씨를 안 읽는 건 아니고 다만 조금 약하게 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읽어야 될 부분에 여기 빨간 펜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형광펜으로서 이렇게 계속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읽었던 거 선택지의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몇 번이 될까요?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읽어보시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라는 거죠? 그치, mirror,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이 공격성이라는 걸 반영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통념을 깬 문장을 그대로 다른 말로 한 것이 선택지 2번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 스포츠가 mirror라고 하는 이 mirror, 거울로 반영하다라는 이 단어가 아까 있었던 reflect의 단어를 살짝 변형을 한 거죠. 그래서 아, 정답은 2번이 이렇게 명쾌하게 나오구나 라는 걸 계속 경험하면서 체화를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선생님이 함께하는 수업의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략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략 5번은요. 뭔가 실험이나 연구나 조사가 나왔어요. 내가 영어를 지문을 읽는데 리서치 혹은 스터디, 이런 experiment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 자, 그럼 뭘 찾아야 될까요? 그 실험의 결과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럼 그 실험의 결과는요, 팩트입니다. 자, 그 실험의 결과는요,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서 이 글의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신빙성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용도로 쓰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빨간 펜, 우리 혹은 형광펜을 잡아야 될까요? 자, 바로 여기 있는 doctor라는 여기 있는 부분. 아, 일단 사람이 나오면요. 특히나 앞에 이런 직함이 있어요. 닥터라는 박사라던가 뭐 하버드 교수라던가 그러면 감을 잡으셔야죠. 이런 사람들은 보통 뭐를 하죠? 그치, 연구를 해요. 그래서 study라는 연구를 잡게 될 거죠. 자, 그럼 연구가 나오면 이제 뭐가 나오더라? 마지막에 보시니까 result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뭐였어요? 그치, 그 연구의 결과가 이 글의 팩트고 이 글의 주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결과 부분만 확실히 읽게 되면 이 글의 제목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 있는 검은색 부분, 여기 흰색 부분은요. 제가 일단 읽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본 여기 결과 부분만 정확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그 빨간 펜 한 부분을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검은 색깔 하나도 잃지 않고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 펜을요, 요렇게 보시면은요. 자, 그 스터디, 연구의 결과가 뭐였냐면요. predictable, 예언이 가능했고 예상이 가능한 결과였어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충분히 상식적인 얘기를 다룰 거다라는 건데요. 자,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with pets, 애완동물을 가진 사람들은 were perceived, 뭐로 인지가 되어지냐면 as being more socially attractive, 아, 뭔가 사회적으로 더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플러스죠. 그치? 애완동물을 가진 사람은 뭔가 매력적인 사람으로 인지가 되고요. 자, 그리고 as having more desirable personality characteristic, 뭔가 좀 더 바람직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지더라. 쌤도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는 사람은 이렇게 매력적이고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그런 성격도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아주 플러스한 요인이 있는 걸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pet changed the people's social identity for the better. 자, 이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게 만든 거죠. 이 사람이 사회적인 정체성을 for the better, 더 플러스하게, 더
낮게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자, 내가 뭔가 사회적인 정체성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갖고 싶다면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말, 쌤이 지금 읽은 결과 부분만 읽었더니 무슨 얘기였죠? 결국에는 애완동물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플러스하게 사회적으로 인지가 되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선택지로 가서 정답을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정답이 눈에 띌 것 같은데요. 자, 처음에 전부 애완동물 펫이란 단어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여기가 중요한 건 아닐 테고요. 뒷부분에 애완동물 가진 사람들이 어떻더라? 그치, 1번에 대한 호감도와 친근감 플러스 이런 매력이나 성격이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 라는 1번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요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아이들 어떤 경험을 하게 되죠? 내가 이 지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읽고 정답을 푸는 것이 아니라 어디 부분을 강하게 읽고 어디 부분을 조금 약하게 읽으면서 내가 이 글의 정답을 얼른 맞출 수 있는 그 전략을 내가 대입해서 바로 정답이 바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경험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내 것이 돼서 체화가 돼서 결국 2등급이라는 점수를 아주 가깝게 단시간에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쌤의 커리큘럼이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유형별 독해 대입학편이 이제 1번의 커리큘럼이라면, 자, 이런 유형별 독해가 바로 되는 친구들은 좋지만, 근데 저는요, 그 복잡한 문장들, 제가 형광펜하고 빨간펜 했던 문장을 사실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면 답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그 부분이 해석이 구문 독해가 좀 안 돼요. 문법이 조금 부족해서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이 유형별 독해도 너무너무 좋고 단시간에 많은 점수를 빠르게 올릴 수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구문 독해가 일단 돼 있지 않는 친구들을 위한 수업도 있습니다. 바로 신텍스 수업이고요. 이 신텍스 수업은 구문 독해로 유형별 독해 들어가기 전에 혹시 독해가 정확하게 안 되는 친구들 복잡한 문장만 만들어서 우리가 수업을 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학교 내신 관리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것이 이제 강산쌤이 준비한 이런 수업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살짝 맛보면서 느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형별 독해 수업으로 다시 들어가서 제가 이 전략을 자꾸 여러분들께 가르치고 체화를 시키는 것이 이제 제 수업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빨간펜 문장, 즉 다들 쌤 수업은 형광펜을 들고 오거든요. 그 형광펜만 보면 답이 나오게 되는 그 전략을 찾는 그 전략적인 문장 찾는 눈, 안목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자, 제 수업은 보통 2개월 동안, 방학 동안 요거를 주구장창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어디서 형광펜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그거를 연습하는 그런 수업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영어는 왜 강산일까요? 자, 이런 질문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영어 쌤, 우리 인기 강사로서 자, 우리 선생님의 학생들의 수강 후기가 자,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을 조금 저 선생님 수업 좀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어떤 여러분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쌤이 수강 후기를 좀 복사 붙이기를 해왔어요. 제가 지은 거 아니라 여러분들이 쓴 거를 갖고 온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느 학원이나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것보다 집중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집중도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노력해 본 건 처음이다 라고 하면서 제 쓰기 자료를 평생 가지고 다니겠다라는 친구까지 아주 이렇게 예쁜 아주 좋은 피드백을 주신 우리 학생들께 다시 고마움을 전하면서 이 후기를 조금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소통을 쌤이 진짜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소통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수업이라도 그냥 인강 듣는 거랑 별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현강으로서는 친밀감 100% 형성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 영어학원 다닐 때는 뭔가 영어가 느는 느낌이 없었는데 제 수업과 함께 하면서 뭔가 많이 늘고 그리고 자기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을 귀신같이 캐치해 주시더라 라는 이런 후기까지. 그리고 하나 더, 제 현강을 듣는 이 학생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 친구는 영어를 이제 원체 잘하는 친구였는데 이제 어법을 자꾸 틀리는 거죠. 그래서 어법에 관련된 그 수업을 한번
한 거를 얘가 이제 봤더니 이제는 모의고사에서 하나도 안 틀리는 경지까지 왔다라고 하면서 이런 후기를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후기를 보셨으니 조금은 이제 제 수업을 들어도 괜찮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럼 과연 제가 X등급인데 과연 2등급이 가능할까요? 여전히 의문이 남을 수가 있어요. 자, 가능하죠. 자, 근데 가능한데요. 다만 여러분들이 약속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수강 조건의 3가지입니다. 자, 바로 성실함, 끈기, 열정이 없으시면 이 수업 끝까지 하기가 힘들겠죠. 뭐든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저와 함께 하셔야 그래야 쌤도 2등급을 약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하는 말입니다. 진심을 담아 가르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2등급을 지금은 목표로 하지만 마지막에 수능에선 1등급이 나와야겠죠. 자, 그 1등급의 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강산이었습니다.